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의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셋값은 매매가의 92%를 넘어섰습니다. 오피스텔형으로 지어진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셋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전세는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인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적정선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좀 정가를 조금 다운시켜서. 경기도가 지난 4월 기준 도내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안성과 용인 수지구는 90%를, 안양 만안구와 용인 처인구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83%를 넘어섰고 여주시도 82%를 넘어섰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 경기 남부에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세 보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더욱 신중하게 체결해야 됩니다. 경기부동산 포털에서는 전세가율, 거래정보 등의 임차인을 위한 깡통 전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되살아나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5만 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에도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300호가량 있는데요. 수원시가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이 동네엔 최근 들어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치되는 빈집이 늘수록 주민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우범지대화 되는 데다 불이라도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 남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피니까 그냥 피고 가는 거지. 그렇지를 놔두니까 급하면 어떻게 그래서 쌀 수는 없고 싸고 가. 골목에 싸놓고 가는 그래. 수원시 내 빈집으로 추정되고 있는 주택은 300호가량. 1년 이상 수도와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구로 수원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 여부를 올해 안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 빈집으로 확인되면 정비 후 공공용도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빈집이라도 상태가 괜찮으면 리모델링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상태가 나쁘면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빈집 상태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등급을 나눈 후에 이제 상태가 가장 좋은 1등급은 이제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4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수원시는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면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준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관리가 부실한 학교 성면 철거 공사가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 동안 성면 해체에 들어간 학교의 모습입니다. 성면에서 떼어낸 조명기구 등이 학교 밖에 덩그러니 쌓여 있습니다. 성면은 조각인 텍스나 전등에 붙은 먼지까지도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에 싸는 보양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모니터단. 이들 모니터단은 사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마스크와 방진복이 지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전 교육은 없었고 사전 모임은 있었는데 그 모임에도 거의 그냥 모여서 뭐뭐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누구고 인사만 하고 그냥 헤어졌거든요. 앞으로는 이 같은 위험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교육 의무화, 현장을 검증할 때 마스크와 방진복 지급을 명시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성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해왔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더 강화시켰고 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성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로 모니터단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니터단도 사실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는 사실 의미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단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번 조례가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도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외국인도 지원하는 보편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선 아예 시행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 10개 지자체는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에서 17살 딸을 키우고 있는 박정미 씨. 지난해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학생이 여성용품을 사는데 매월 13,000원을 지원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복지 혜택에 곧장 시에 문의했지만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사업은 맞지만 오산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겁니다. 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는 해주는데 저희 오산시는 왜 빠졌을까. 15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매달 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학생이라면 심지어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이런 사업에 오산시가 대상이 아닌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산시는 이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는 오산시뿐만은 아닙니다. 도내 수원과 용인, 안양, 남양주 등 10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과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 등이 매달 생리대 같은 필수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큰 부담. 오산시 의회는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인 생리용품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을 하면서 가게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편복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오산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매달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 사무처와 의정연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와 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 자문과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들의 각종 입법 연구 지원 활동과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 협력 강화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 정책을 마련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평택시의 요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증가로 기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택시가 소각장과 매립장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지만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19년 말 가동을 시작한 평택 에코센터. 생활 폐기물 1일 처리 용량은 250톤. 현재 반입량은 273톤으로 23톤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1일 189톤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175톤의 매립 시설이 필요한 상황. 평택시가 소각 매립 시설 추가 건립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복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1단계 소각과 매립시설, 2단계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2030년 준공, 2031년 가동 예정으로 2063년까지 3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 매립시설은 1일 기준 생활고와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550톤, 매립시설 475톤, 주민 편익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 인센티브도 제시했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를 주민지원기금으로 마련하게 되면 연간 최대 40억 원 규모가 되며 시설이 운영되는 32년간 총액은 약 1280억 원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유경사업 등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는 대규모 면적 확보, 지역 여건, 토지 규제 사항 등을 고려해 현덕면 대안리와 기산리 일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전 설명도 없이 여기다 짓느냐 이거요. 그 몇십만 평을. 예?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 소각장 다이옥신 다 맡아가면서. 그 여기다 묻으면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갈까요? 평택 호루다가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는 대상 지역 주민 설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FC 안양 선수단과 축구 팬들을 위해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지으려는 안양시. 동시에 낡은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주변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6년 문을 연 안양 종합운동장. 안양시는 운동장을 재개발해 스포츠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운동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인라인 롤러 경기장엔 축구 전용 경기장도 짓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을 주변 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에는 그 주변 재개발 사업이나 지역 발전 사업들과 충분히 연계하면서 그걸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 경기장만 딸랑 하나 옮겨서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지역 발전의 측면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충분하게 고민하고 진행하는 것인가.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에서는 현재 공공주택지구와 재개발, 재건축 등 5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 종합운동장역도 설치됩니다. 김도현 시의원은 여러 개발 사업을 고려해 이용도가 높고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를 통합한 TF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축구 전용 경기장을 효과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정말 TF팀이 구성돼야 된다. 스포츠 기능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 공간이 사시사철 시민들이 찾는 스포츠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역의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죠. 도시 개발과 스포츠 시설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 지역. 난개발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최근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내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인접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흥에서는 판교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광역버스 3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 방산동 방산차고지로 3202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시흥시가 판교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판교행 광역 공공버스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판교로 가려면 버스를 놓칠 경우 1시간이 훌쩍 넘게 대기해야 하는 등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가 예약제 노선을 운행하는 게 있고 8106번 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약의 어려움과 그리고 입석 금지로 탑승이 어려워지면서 시흥시 시민들이 탑승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니까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공공버스 노선은 시흥 은행동과 은계지구에서 판교로 가는 3202번, 시흥 능곡동과 장현동, 목감에서 판교로 가는 3302번, 시흥 정왕동과 백옷동에서 판교로 가는 3402번 등 모두 3개 노선입니다.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는 44인승으로 노선별로 3대씩 모두 12대가 하루 22회 왕복 운행합니다. 운영 시간은 노선별로 오전 6시에서 7시에 시흥을 출발해 판교에서 오후 11시에서 자정에 시흥으로 되돌아옵니다. 출근길 제가 7시 첫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의외로 승객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고 한 30여 명 분들과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승객분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최근 판교 출퇴근 노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교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반기고 있습니다. 시흥과 인접해 있는 우리 시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리 광역 대중교통버스 노선의 신설과 확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왕권을 비롯해서 시흥에서 판교로 직행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광역버스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환승 정류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요즘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맛집 투어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다가 갑자기 목에 걸려서 숨쉬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숨쉬기 힘든 환자를 만난다면 먼저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환자분, 목에 뭐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기침을 유도해보세요. 기침 좀 해보세요. 기침. 이렇게 기침을 해서 무언가가 튀어나온다면 다행인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임리법입니다. 하임리법은 우리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양쪽 어깨 사이를 세게 5번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5. 다음 환자의 다리 사이로 내 다리를 집어넣어서 환자의 처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자세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손을 말아주고 여기 명치와 배꼽 중앙 부위를 이렇게 주먹을 쥐고 서서 후 상방
후 상방, 후 상방 이렇게 밀어 올려주세요. 몇 번이요? 5번을 밀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바로 다시 등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5.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119가 올 때까지 아니면 기도에서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급상황에 아주 중요한 하임리법 꼭 알아두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소방청 구급통계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 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심장 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도폐쇄의 주요 원인으로는 덜 씹은 음식물에 큰 덩어리를 삼키거나 틀니를 착용한 경우, 흥분한 상태로 빠르게 음식을 먹거나 입안에 음식물 등이 있는 상태로 놀거나 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을 보이거나 심한 기침을 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며 기도 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폐쇄 증상을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법이 아닌 가슴을 손가락으로 압박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임신부 및 과체중 환자의 경우에도 배꼽과 명치 사이가 아닌 가슴 중앙 부위에 주먹을 쥔 손을 감싸 가슴을 압박하여 실시합니다. 하임리 응급처치는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는 응급처치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실시해선 안 되며 이물질이 빠지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폐쇄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